1장 정보는 왜 제사의 물질인가? 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오후 창밖에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나는 조용한 방 안에서 차를 한 잔 따르고 있었다. 진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문득 책상 위에 무심히 놓인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한 한 줄의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가지는 분명했다. 사과를 떨어뜨리는 물질, 난로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사이를 잇는 공간과 시간. 이 셋은 오래도록 우주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어딘가 부족함을 느꼈다. 왜 블랙홀은 입을 꾹 닫고 있는데도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까? 왜 입자 하나가 가진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알 수 없을까? 왜 진공은 텅 빈 것이 아닌 가장 바쁜 공간처럼 느껴질까? 그 질문들의 중심엔 언제나 정보가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남지만 그가 가진 기억과 말, 웃음소리, 상처, 사랑. 그 모든 건 증발해버린다. 사라지는 건 몸이 아니라 정보다. 정보는 질량도 에너지도 없다. 하지만 무게 없는 깃털처럼 세상을 바꾼다. 비트? 단지 0과 1. 그러나 이 조각들이 모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전쟁을 끝내며 인공지능을 춤추게 한다. 사랑해라는 말과 싫어라는 말은 무게로는 같을지 몰라도 정보로는 우주를 뒤흔들 만큼 다르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햇살은 여전히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었고 찻잔의 김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한 것 같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예전엔 나는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만 궁금했다. 이젠 사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그 정보가 어디로 흐르며 그 흐름이 다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보는 제사의 물질이다. 물질과 에너지를 넘어서 그들을 조율하고 이끄는 지휘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세상을 설명하며 우주가 말을 걸 수 있게 만드는 존재.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 글로 읽고 있는 당신의 머릿속에도 그 작은 진동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보.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2장 엔트로피, 질서무질서 그 이상. 새벽 5시 실험실의 형광등이 하나둘씩 깜빡이며 켜졌다. 온도계를 들여다보던 연구원 지연은 김서린 창문을 검지로 닦아 밖을 내다보았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맑았지만 거리의 눈발은 이미 제멋대로 날리고 있었다. 그때 지연의 귀를 때린 건 장비에서 흘러나온 작은 경고 그리고 머릿속을 때린 한 단어였다. 엔트로피. 왜 모든 것은 흩어지는가? 순식간에 생각이 쏟아졌다. 뜨거운 커피가 꼭 식어야 하는 이유, 정리한 책상이 하루 만에 흐트러지는 이유, 그리고 완벽해 보이던 연인들의 관계조차 서서히 멀어지는 이유. 우리는 이를 무질서의 증가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지연은 문득 느꼈다. 무질서란 단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가 저 눈보라 속에 숨겨져 있다고. 가능성의 숫자를 세다. 엔트로피를 처음 수식으로 적은 사람은 볼츠만이었다. 그는 S는 K 로고 오메가라는 작은 공식에 우주의 혀를 숨겨두었다. 오메가는 가능한 미시 상태의 수, 즉 우주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배치의 총합이다. 정돈된 방은 가능성이 적다. 엉망이 된 방은 가능성이 폭발한다. 그러니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건 무질서해진다가 아니라 우주가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시간 화살의 비밀. 장비의 그래프가 서서히 상승하다 잔물결을 그리며 안정됐다. 지연은 연필로 그래프 끝에 작은 화살표를 그었다. 그 화살표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그려진다. 엔트로피 증가는 시간의 흐름. 커피가 다시 뜨거워지는 순간은 없고 쌀쌀한 공기가 저절로 따뜻해지는 순간도 없다. 우리가 어제와 내일을 구별할 수 있는 까닭. 그 모든 서사 뒤에는 엔트로피라는 조용한 지휘자가 서 있다. 정보와 엔트로피가 악수할 때 클로드 세넌이 전보선을 연구하던 1948년 그는 엔트로피와 느낌표를 공유했다. 정보량 이퀄 불확실성의 감소량. 엔트로피가 큼직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우리가 얻을 정보도 풍성하다. 정돈된 책상은 편할지 모르지만 새 아이디어를 끌어낼 가능성은 적다. 반면 서류가 뒤섞인 책상에서는 뜻밖의 문서 한 장을 발견해 연구가 도약하기도 한다. 무질서 속 풍요, 그게 엔트로피가 준비한 보물창고다. 엔트로피 찬가. 눈발은 여전히 혼란스럽게 흩날렸지만 지연은 그 복잡한 궤적 속에서
눈꽃 결정이 각자 다른 결을 품고 있음을 보았다. 모든 결정은 다르고 모든 결정이 아름다웠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우주가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쓸 종이를 얻는 과정이다. 무질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혼돈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다. 지연은 눈 발치에 떨어진 눈송이 하나를 조심스레 받아 루프 현미경 아래로 옮겼다. 그 눈송이가 녹아 사라지기 전 그는 속삭였다. 엔트로피는 우주가 쓸 다음 문장을 예고하는 점선이다. 그리고 장비의 전원을 켜며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3장 비트가 입자다 아이디어의 기원. 비가 갠 아침. 노트북 화면 위로 햇빛이 번져 들어왔다. 책상 한쪽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고 이안은 마우스 포인터를 천천히 움직이며 오래된 PDF 파일을 열었다. 표지에는 낯익은 이름 존 휠러잔 아처볼드 윌러. 그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가 무심히 건넨 한 장의 논문 복사본. 거기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It from bit. 모든 존재 있는 정보빗에서 나온다. 처음엔 말장난처럼 들렸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그 문장은 낯선 충격을 주었다. 입자가 실체를 가진 작은 돌덩이라면 그 돌덩이를 설명하는 정보는 단순한 부연 설명이 아니었다. 그 정보 없이는 입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물리적 실체가 정보에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주는 거대한 계산기 혹은 엄청난 스토리보드를 품은 이야기꾼이 아닌가? 휠러는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대중화했고 양자역학과 일반상 대성이론의 간극을 메우려는데 평생을 쏟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바라본 우주의 언어는 물질도 에너지도 아닌 정보였다. 그 아이디어의 씨앗은 양자역학의 실험 속에서 자랐다. 단 하나의 광자가 이중슬릿 실험을 통과할 때 그 결과는 관측자가 측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측정 행위, 즉 정보의 획득 여부가 현실의 모습을 바꿔놓는다. 이안은 이 대목에서 잠시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정보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말이네. 정보가 현실을 만든다는 발상은 휠러의 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물리학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양자 정보 이론은 얽힌 엔탱글루먼트와 비트를 연결했고 컴퓨터 과학자들은 큐비트라는 새로운 실험장을 만들었다. 큐비트의 상태 하나가 우주의 역사 일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비트가 입자다라는 선언을 더 이상 은유로 남겨두지 않았다. 이안은 모니터 앞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거리에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도 수십억 개의 비트가 얽히고 풀리고 있었다. 그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이프럼 빚는 선언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물리 법칙의 서문이다. 그 문장은 단순히 우주를 시처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쓰고 있는 원본 코드의 첫 줄이었다. 이 영상은 토트샘에 져서 보이지 않는 강, 정보와 얽힘이 흐르는 우주의 비밀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